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고수입니다. 9월 1일, 이제 9월의 첫날이죠. 예, 이제 요일로는 금요일이고요. 예, 9월 1일 금요일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뭐 해외 차트 안 보면 또 서운하니까, 이미 켜져 있네요. 예. 어, 20 돌파하고 나서, 어, 제가 이렇게 20선 돌파하고 나서 뭐 하루 이틀의 이런 봉이 큰 의미는 없지만 여하튼 그냥 제 생각에는 돌파를 해서 이렇게 20선을 타고 가지 않을까, 이게 베스트라고 그랬죠. 예, 아니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냥 꼬꾸라지든지, 아니면 그냥 꼬꾸라지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120 지지도 안 하고 그냥 더 꼬꾸라져 버리든, 이게 최악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최악. 이거. 예, 이게 최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최악인데 아직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그냥 넘을 듯 말 듯 넘을 듯 말 듯 하면서 이제 못 넘은 느낌이죠. 그 매물대라고 얘기하기도 좀 창피한 그건데, 이제 여기 좀 있긴 있는데, 그냥 못 올라가는 척 하는 건지 몰라도 여하튼 거기를 이제 돌파선을 못 넘는 모양새예요. 여기하고 돌파선을 못 넘는 모양새인데, 여하튼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은 조금 위험하거든요. 이게 크게 여기서 이렇게 저 위에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좀 세게 무너집니다. 이제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세력애들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예. 여 꼭대기까지 가기 전에 먼 사단을 내서 여기서 방향성을 일로 갈지 이렇게, 아예 안 거지냐, 안 거지네요. 방향성을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여기서 방향성을 일로 갈지 아리까리하게 이제 말을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세력 스타일인데, 가끔은 이렇게 될 줄 알고 여기를 겨냥하고 있다 보면은, 코로나 때 그랬죠. 원바닥으로 그냥 올라가 버렸죠. 그냥.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거를 원론적으로 이거를 이제 대비를 뭐 예측하거나 뭐 그러기엔 좀 어렵고요. 예. 대개 요 정도 라인에서 한번 이제 유심히 지켜볼 상황이다. 지금은 그거 외에는 크게 뭐 20을 돌파했다는 거 외에는, 돌파를 하고 이제 아예 지지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돌파를 하고 아예 이렇게 지지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약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지지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이렇게. 왜냐면 지지를 했다 안 했다 판단은 저희가 그냥 예측만 하는 거지, 정확하게 이렇게 그때부터 올라가면은 여기서 지지를 한 거였네요, 이렇게 아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도 이렇게 깨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증권은 조금 호흡을 길게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 이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너무 섣불리 판단하다가 자기가 생각한 것과 방향성이 아예 역으로 100% 반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크게 당하죠. 예, 그렇게 되면 좀 데미지가 큽니다. 오늘 미국장은 뭐 20선을 넘은 거 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고요. 우리나라 장은 넘어서 이제 조정을 하려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하면 한 요쯤 되겠죠? 그럼 딱 20선이죠. 예, 꼭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20선까지 이렇게 내려오려고 이제 똑바로 그리면 이렇게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요 차트 보니까 아까 뭐 종목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저 종목이었구나. 파두가. 이렇게 안 내려오고 그냥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여하튼, 상승을 한 것에 중간 정도에서 방향성이 결정이 난다. 그걸 알고 계시고요. 대략.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큰 의미에서는 이제 여기서 쌍바닥에서 올라갔죠. 올라갔으면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조정을 하긴 할 겁니다. 이번 파스 말고 아마 다다음 파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여기 반 정도 넘고요. 한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요 선에서 아마 요 사이에서 지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번 미션을 끝내고 그 다음번 미션 끝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와닿지도 않는 먼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럼 중간이 여기죠? 근데 중간에서 제가 조금 밑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위에서 지지하는 경우가 있고 밑에서 지지하는 경우인데 얘는 밑에서 지지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오히려 상승을 했죠. 보통 밑에서 지지하면은 상승한 거에 모가지까지는 갑니다. 대략 보통 그렇습니다. 지금 모가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에서 모가지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조금 무너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제 생각이 늘 맞는 건 아니니까요. 무너질 거라고 보는데 무너지는 시기가 요번이냐 지지를 하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이냐 아니면 뭐 요번에 무너지는 척 하면서 아예 그냥 뭐 20선만 깨는 게 아니라 120선까지 완전 박살을 내느냐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제가 굉장히 비약해서 하는 얘기고요. 지수는 그래서 먼 미래까지 알 필요가 없다. 증권은 항상 한 발자국도 아니에요. 반 발자국만 앞서 나가면 된다. 물론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한 두세 발자국 내다 봐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단타 매니아이기 때문에 스윙을 뭐 좋아하지 않아서 안 하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안 했어요. 스윙은. 근데 단타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타나 스윙이나 보는 관점이나 뭔가 실력을 키워야 되는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호흡을 단타처럼 짧게 결정을 내느냐 아니면 길게 굉장히 길게 호흡을 보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저는 그 와중에도 빠른 거를 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경험치가 단타 쪽으로 많이 기울었을 뿐이지 얘나 스윙이나 단타나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예, 사실은 같은 거예요. 예. 일단 상한가 간 종목들 짧게 볼게요. 히림 매수 잔량 22만 그러면 종가 가깝겠죠. 예. 올라가지 못할 확률이 커요. 아마 시작하면 여기서 그냥 끝날 겁니다. 예. 근데 돌파를 한다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이제 이거 너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어디서 여기 선이 있는데 어디서 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제 이해해야죠. 바닥에서 올라가면 이 정도, 위에서 시작하면 이 정도 올라간다. 그 정도는 이제 아시잖아요. 그 멘트는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120만 크게 터졌죠. 잔여 물량이 120만인데 생각보다 중간 상도 못 됐어요. 2시가 넘어서 들어갔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 차트 모양이 그렇게 종가에 겨우 상 들어간 애들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잔여 물량이 일단 120만 정도 됩니다. 내일이면 또 바뀌겠죠. 근데 어쨌거나 언뜻 봐서는 신고가죠. 예, 신고가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15에서 안 그려지네요. 15에서 18%. 근데 꼭 15에서 18%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봉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대략적인 느낌이 여러분들이 뭔가 기준을 세울 게 없으니까 제가 15에서 18%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15에서 18%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차트를 더 이제 중히 여기지. 여기서 상을 가고 나서 내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9시 땡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20선이 이렇게 가다가 20선을 얘가 확 깨버렸다. 그럼 저희 매도예요. 예. 15에서 18%인데 왜 1, 2, 3, 4, 5, 6, 7, 8분 만에 왜 매도를 하냐? 20선을 깼잖아요. 파란 거 20선. 그러니까 원론적인 거는 지키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무조건 15에서 18%라고 해서 15에서 18%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략적인 느낌을 뭐 예를 들어서 막 슈팅을 했는데 여기서 뭐 12% 정도에서 VI가 걸렸어. 2% 정도 갭져서 시작을 해서 12%에서 VI가 걸렸어요. 근데 15%가 여기야. 근데 15% 깔딱 거려요. 그럼 여기서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15%가 갈지 18%가 갈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전에 과거 차트를 볼 수 있는 눈이 한 번에 딱 보자마자 매물대 여기네 딱 보자마자 매물대 여기네 이게 안 되니까 제가 15에 18%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15에서 18%라는 건 통계에 의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 절대값이 아니에요. 아셨죠? 20선을 타고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20선을 확 깬다. 그러면 이쯤에서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이쯤에서 버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마이크로는 신고가니까 이제 신고가이면서도 내일도 신고가에서 시작을 하면 15에서 18% 상은 안 깨졌을 거예요. 120만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34만 3천 잔여 물량이 34만 3천 거래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120만에 찍었다는 100만을 넘었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머큐리 상 들어갔네요. 15만 2천 잔여 물량이 15만 2천인데 종가상이죠. 예, 종가에 상을 잠깐 들어가는 듯 했다가 물량을 받고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끌어올렸어요.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요. 우리 세력시들이. 근데 여하튼 12만이라고 해도 종가상이라고 해도 일단 차트 모양을 봐서는 얘가 글쎄 여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제 생각엔 여기쯤 한 5, 6% 이거는 내일 코딱지만큼이라도 갭 뜨면 그냥 일단 버리세요. 예, 버리시고 나서 다음에 한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여기가 지금 지지선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또 여기하고 뭐 한 3개가 있는데 여기도 거래량이 크게 터졌고 여기도 거래량 좀 크게 터졌고 여기도 거래량 좀 크게 터졌죠. 그러니까 요거를 뛰어넘으려면 솔직히 좀 힘듭니다. 예, 그러려면 오늘 좀 이렇게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 특수한 경우는 다음날 보고 장세를 보고 어저께 이 새끼가 구라를 친 거구나. 그거는 내일의 판단일 때 얘기고요. 오늘 예측하는 거는 얘 가봤자 여기서 여기 사이인데 내 생각에는 한 6% 정도까지는 봐도 되겠고 내일 만약 6%갭 뜨면 그냥 바로 버리세요. 근데 6% 이상 갭을 뜨면 무조건 버리고요. 6% 정도 갭을 떴는데 만약에 나는 스탑로스를 여기다 걸어놓고 요 종가 오늘 상한가 들어간 이 종가 뭐 몇이야 6,740원 여기를 로스를 걸어놓고 나는 승부를 한번 보겠다 싶은 분들은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13%까지. 근데 뭐 13% 정도 그러니까 13%나 여기 또 이제 그 다음 매물대가 17% 정도 되니까 나는 5, 6% 먹어서는 성이 안 찬다. 난 물려도 좋으니까 승부를 보겠다 싶은 분들은 로스선을 꼭 여기 종가에다 걸어 놓으세요. 여기 6,740원에 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차, 2차를 보세요. 1차 7,390원 맞나? 7,393원, 2차 7,642원을 그때 가서 보십시오. 근데 저는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매매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1차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한 7% 정도, 6, 7% 사이에 갭이 뜨면은 저는 그냥 버리시고 딴 종목을 보시던가 아니면 얘가 내려오는 척을 했다가 종가 있는 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갈 때쯤 꼭 6, 7% 갭을 뜬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갈 때 요때 한번 매매를 하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수익을 내신 분들 요런 데서 잡아서 여기까지 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얘기예요.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굳이 여기서 이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굳이 이 종목을 머큐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율주행이죠. 맞죠? 자율주행. 얘는 뭐 제가 뭐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런데 상을 갔어요. 내일 15에서 18%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얘가 이제 이게 또 원리가 있는 이게 지금 갭 뜨는 봉식으로 올라간 건데 종가가 4.52. 이 종가가 4.52였어요. 시작은 17.19.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차트가 이렇게 크게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봉이 작게 나온 거지 사실. 차트가 작아서 봉이 커서 보이고 그러는 거지. 이게 갭 뜨는 봉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죠.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에서 얘기하면 얘는 15에서 18% 정도 신고가 15에서 18%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갭 뜨는 봉 같은 경우는 맥없이 이렇게 뭐 상승도 좀 나오고 이제 상승이 안 났을 경우도 마찬가지고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시작을 해서 음봉이 돼서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요. 아래 꼬리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보면 아래 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한 거야. 무너지려면 다 무너져야 되는데 왜 여기서 왜 버틴 거야? 여기서 무너지려면 다 무너지지. 요런 애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척 했다가
올라가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면서 최초 봉의 머리나 두 번째 매물대 한 이쯤 되겠죠? 한 이쯤 되겠죠? 요 매물대가 대충 보이니까요. 이 정도 보수적으로 여깁니다. 사실은 더 위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매매법을 갭뜨는 봉의 매매법이라고 하는데 이 갭뜨는 봉 매매법이 지금이야 120선이 이렇게 가까우니까 할만한데 대부분 보면 120선이 여기 있으면은 저 위에 봉이 떠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굉장히 멀어요. 제가 하는 취지랑 지수짜리 매매법이랑도 안 맞고 개인적으로 120선과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은 안 한다는 제 취지랑도 맞아 떨어지려면 저는 이런 종목을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안 해요. 네, 안 하는데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멋모르고 차트가 괜찮아 보여서 아 그래도 이거 할만하겠다. 그러면 갭 뜨는 봉이랑 관계없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는 가끔 있을지 몰라도 일부러 갭 뜨는 봉을 노리진 않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리스크 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먹으면 많이 먹고 털리면 많이 털리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랑은 조금 안 맞거든요. 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매매법 중에 그런 게 있다. 매매법 중에 그런 게 있어서 갭이 이렇게 위에 떠 있는 오늘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오늘 갭이 이렇게 떴으면 내일 내려오다가 올라가서 음봉의 머리까지 또는 그 다음 매물대까지 한 여기쯤 되겠죠. 여기 2차 여기 이렇게 보수적으로 거기입니다. 네, 거기까지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잘 안 한다. 근데 얘는 만약에 오늘 이랬으면 얘는 할만한 거죠. 얘는 이랬으면 약간 밥그릇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왠지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왠지 여기까지 갈 것 같아 그런 느낌 들죠. 왜 하도 제가 여기서 흐르듯이 간 애들은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확 이걸로 그릴까요? 확 내려가서 이렇게 밥그릇 모양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 애들은 거의 최초에 무너진 120선 양봉들까지는 간다. 그럼 결국은 여기 있죠. 여기나 여기. 그죠? 1차, 2차. 근데 음봉이 이렇게 나와 있다. 할만하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아이고 왜 안 그러죠? 내려오는 척 했다가 올라가서 1차 여기. 1차 저는 뭐 여기까지 뿐이 안 봅니다. 보통 보면. 근데 슈팅으로 만약에 VI가 걸렸는데 VI가 풀리면서 확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매도죠. 1차, 여기가 2차.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 방송 보다 보면은 하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일관성 없게 만약에 이 종목은요 이렇게 간 애들은 왜 안 그러죠? 이렇게 간 종목은요 이렇게 갔다가 그냥 이렇게 무너져요. 대부분 무너집니다.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안 가고요. 여기까지 안 가고요. 그냥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중간 정도에서 무너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여기까지 간다고 그래. 그러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아니 이 새끼는 중간까지 내려갔다고 한 적이 있질 않나. 여기서 여기서 흐르듯이 이렇게 흐르듯이 이렇게 가면은 괜찮다고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확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더 안 좋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은 또 그렇게 가야 여기까지 양봉의 120선 양봉의 머리 여기까지 120선을 깨지는 양봉의 머리까지 또 간다는 놈이 있고 1차, 2차 왜 안 거지냐 1차, 2차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는 여기인데 이제 보수적으로 여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2차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런 경우도 있고 얘는 도대체 일관성이 없어. 이렇게 방송을 하면 안 되죠. 예. 듣는 분도 그런 사람 방송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예.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지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누가 누구한테 방송을 해? 그렇잖아요. 지도 흔들리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얘는 얘기를 안 했군요. 얘 점상 갔네요. 예, 상 가시면 축하드리고요. 점상 뭐야 얘는? 점상을 갔네요. 점상을 갔는데 그냥 뭐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식으로 간 거 보니까 단일가 비슷하게 갔는지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낙연주 코아로주 MI텍 뭐에서 반도체 업체 반도체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설계부 우리나라 1위 펠리스 1차 뭐 크게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하튼 아니 왜냐면 차트가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너무 장점만 많이 써 있어서 와닿진 않는데 하여튼
앞전에 이제 사고 친 게 하나 있네요. 예. 앞전에 사고 친 게 하나 있는데 얘는 또 빙산의 일각이네요. 여기 있네요. 큰 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시험시험 하는 애가 본데 여기서 발돋움판을 조금 만들었어요. 그나마 뭐 많이는 아니고 요새 조금 만드는데 요즘 이렇게 조금 만든 애들 중에서 이렇게 상간 애들이 있죠. 근데 얘는 더 많이 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120 밑에 꿈은 120입니다. 120을 갈 수 있었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요 다음에 매물대가 비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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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있으니까 여기를 쉽게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예. 매물대가 비어있잖아요. 이렇게 양봉의 머리들이 모이는 것이 없고 음봉의 머리들이 모이는 것이 없잖아요. 잘해야 전저점 여기 하나죠. 근데 이거 봉 하나가 뭐 거래량 요것뿐이 안 되는데 거래량 요것뿐이 안 되는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올라간 거죠.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점상인데다가 거래량 잔여 물량도 500만에다가 뭐 날라간 데다가 내일 뭐 한 번 더 가지 않을까요? 강한 매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1차, 2차인데 한 2차 정도로 봐야겠죠. 내일 한 10% 가까이 되는 갭을 뜨면 아마 날아갈 겁니다. 예. 확 하고 날아갈 겁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도 한 기본적으로 야, 이거 뭐 힘 있으면 여기까지 가겠는데 18% 여기까지.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강한 뭐 얘가 뭐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언뜻 보이는 거는 왠지 점상의 느낌이 좀 보이지 않나요? 여기 음봉의 침 여기 점상의 느낌이 좀 있어요. 내일도 점상을 가지 않을까. 만약에 내일 점상이 아니면 바닥에서 가면은 근데 얘는 바닥에서 가는 건 없을 거예요. 그건 생략하고 이 특수한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한 8% 이상 떠서 갭 떠서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여기 18% 정도는 갈 겁니다. 근데 이 18%도 갭을 떠서 20% 가까운 갭을 떠버리면 얘는 그냥 바로 상을 못 붙으면 얘는 무너집니다. 예. 상을 붙어야 돼요. 못 가면 그냥 이렇게 무너집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늘 상 들어간 여기까지 그냥 무너질 겁니다. 그 이하까지도 무너질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내일 얘는 좀 특별하게 오늘 점상을 들어가 계신 분들이 뭐 여기서 버텨서 여기까지 들어가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되겠냐마는 일단 여기 한 7, 8% 여기가 기준입니다. 7, 8%에서 올라가면 한 여기 여기까지 봐야겠네요. 18%? 아까도 18%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18%? 근데 말도 안 되게 18% 이상을 갭을 떠버린다. 그때는 상을 노리시는 겁니다. 상을 노리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만약에 상을 못 들어가면 상에 들어갈 듯 이렇게 버티면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니요. 여기서 막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도 에이 상 들어갈 거야 이렇게 버티시면 안 돼요. 상을 들어갈 듯 빨리 상을 막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스탑로스 얼른 그 밑에다가 딱 걸어놓고 안심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세력차차 소장님이 상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저는 상을 들어간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상 들어가는 걸 노려보시라고 얘기를 한 거지.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이렇게 버틴다. 버티면 나오세요. 살짝 상 들어갔을 때쯤 나오세요. 들어갔다 풀리고 들어갈 때 말 때 그러면 걔 안 가는 경우 많아요. 요런 경우는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있어서 얘가 차근차근 올라가는 애 같은 건 괜찮은데 이런 애들이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없는 애들이 무너지잖아요. 자비가 없어요. 그냥 막 무너져요.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을 감질맛 나게 깨작깨작거리면 바로 나오세요. 예, 끝까지 버티시면 안 됩니다. 클라우드 윅스 연상이죠. 예,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 맞죠? 이것도 상이라고 보면 연상입니다.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얘도 신고가니까 원론적으로 15에서 18%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 보면은 뭐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뉴스 잘 안 보니까 15에서 18% 정도 얘도 제가 봤을 때 20% 이상 갭을 뜨면 이왕 이런 데서 들어가신 분들 이런 데서 신규절 합시고 이런 데서 들어가신 분들이면 한번 나의 평단이 이런 데다 그러면 한 3상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여기 딱 로스 걸어놓고 얼마야 61,200원 딱 로스 걸어놓고요. 61,200원 로스 딱 걸어놓고 3상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갭을 10% 가까이 뜨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20% 이상 막 떠버린다. 그때는 당연히 그 정도 시간이 되겠냐마는 시작했는데 10%가 아니라 20%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 그럼 로스선을 빨리 옮겨야죠. 여기가 아니라
10%도 아니라 20% 여기로 옮겨야죠. 그리고 상을 노리셔야죠. 왜? 이만큼 마이너스를 일부러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려오면 20%잖아. 일부러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좀 빨라야 돼요. 여러분들 손이 얼마나 빠른지 제가 모르니까 이런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안 되면 시장가로 그냥 던지세요. 예. 음봉 하나 빵 맞으면 아유 삼성 안 가는구나 던져야겠다 그냥 던지세요.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큰 음봉 한 대 맞아버리면 빨리. 근데 이게 큰 음봉도 큰 음봉 나름입니다. 1, 2% 2, 3% 되는 음봉 맞았을 때는 위험하니까 버리시는 게 맞는데, 막 7, 8% 이상 막 큰 막 VI 걸릴랑 말랑 하는 봉을 맞으면 기다리세요. 예, 이렇게 반은 올라옵니다. 반에서 약간 밑에, 여기가 반이라면 반에서 약간 밑에 여기까지는 올라옵니다. 요렇게 올라왔을 때 요때 버리세요. 예. 우리 배웠죠? 올라가도 이걸로 그려야 되고, 올라가도 반은 내려오고 여기서 내려와도 반은 올라올 것이다. 배웠죠? 예. 이 무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케이스예요. 만약 이렇게 이런 애들인데 시작했는데 시작가가 20%예요. 그래서 아싸 삼성 가는구나 그랬는데 이제 분봉으로 딱 봤는데 이게 상이면은 갑자기 딱 내려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를 여기 그 전날 종가 예를 들어서 이제 61,200원이 여긴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내려올 때까지 버티지 말란 얘기예요. 이 수익을 왜 버려? 이만큼 수익을 왜 버리냐고요. 그 사람이 증권을 하다 보면 되게 단순해져서 애들이 옆에서 보다가 근데 아빠는 여기서 던졌으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마이너스를 다 맞고 버려? 애들 눈에도 이상한 거야. 너무 돈을 쫓고 너무 이렇게 승률에 집중하다 보면은 되게 단순한 것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20% 이상, 10%까지 모르겠는데 20% 이상, 10%도 마찬가지예요. 10%갭 떴는데 10%를 1분봉으로 봤는데 내려와. 여기서 지지 못하면 버려야겠다. 여기 지지 안 하면 버려야겠다. 딱 깨면 여기서 그냥 버리세요. 굳이 왜 여기까지 내려와서 버려? 왜 이만큼 수익을 왜 누구 말 맞잖아. 인생을 낭비하는 거 마냥 이걸 왜 낭비를 하냐고. 이게 퍼센테이지가 한 4, 5%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10%에서 3, 4% 이상 내려오면 그냥 버리세요. 20%에서 3, 4% 이상 내려오면 그냥 버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만큼 기다리지 말고. 제가 슈팅한 종목이 목표가가 여긴데 여기까지 거의 안 가고 가다가 내려오면 제가 뭐라 그래요? 상승한 거에 반 정도 내려오면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승한 거에 반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침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 버리는 게 아니라요. 분위기상 이 새끼 이거 내려오겠네 싶으면 여기서라도 버려야 돼요. 여기서 이 새끼 보나마나 반 이상 깨겠는데 그 생각 들면 여기서라도 버려야 돼요. 굳이 여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이건 버티는 게 맞는데 내려오면 굳이 여기까지 왜 기다려? 그냥 여기서 버리셔도 되지. 반발자국 앞서 나가라는 게 이런 개념도 포함되는 겁니다. 보나마나 여기나 이 이하로 끝날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버려야겠냐고. 여기서 눈치껏. 그래서 증권은 눈치가 빠른 놈이 잘하는 거예요. 머리 좋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단 기본적인 차트나 뉴스나 수급 같은 거에 원리를 아는 사람이 눈치가 빠를 때 잘한다는 얘기지, 그냥 어디서 가서 눈칫밥 먹는 사람이 무조건 증권을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크라우드까지 봤고요. 크라우드 윅스야 웍스야, 예, 여기까지 봤고요. 얘는 15% 이상 만약에 되면 15, 18%면 버리는데, 만약 아침 갭 자체가 10%나 20% 뜬다 그러면 3, 4% 내려오면 바로 버리십시오. 그리고 상을 노려볼만 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코오롱 글로벌 우는 120 밑에 꼽으면 120인데 우선주라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여하튼 매수 전략이 없어요. 3313이에요. 3313인데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는 상을 들어가 계신 분들도 내일 그냥 바로 나오시고요. 예, 이거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거 아마 무너질 겁니다. 예, 올라가도 버리세요. 갭을 이렇게 딱 떠서 시작하면 여기서도 버리고, 마이너스로 시작해도 여기서도 버리고, 무조건 시작하면 버리십시오. 예.
원래는 오늘 버리셨어야 돼요.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버리셨어야 됩니다. 예. 상한가 종류 다 봤고요. 물류조선주, 현대제철이 뭐 봉 크지만 6%네요. 예, 철강주 중에서 태양금속이 좀 많이 올라가는 듯 했다가 고점의 모양이 대충 나왔습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상한가를 갔어요. 상을 가고 나서 확 털어야 되는데 안 털었어. 왜 안 털었어? 더 가고 싶어서. 어디 이상? 여기 이상. 왜? 세력이 여기까지 돈을 썼으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단 바로 가진 않을 거예요. 아니 바로 갈 수도 있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내려왔다가 뭐 여기나 페이크를 많이 주려면 얘 여기까지 아마 무너질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무너지면은 여기까지 무너지면 아마 이렇게 갔다가 이게 다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다일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가 아니라 요 정도에서 만약에 그 지지를 한다. 아니면 이렇게 뭐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한 방에 가면 요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슈팅을 해버리면 요 정도까지 갈 거예요. 심의 절반. 근데 얘가 준비를 하고 나서 여기서 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 침을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서 더 올라갈 거예요. 그게 아마 작전의 마지막일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끝에를 어유 더 안 작아지네. 안 작아지네. 저 위에가 이제 우리 배웠죠. 예, 고점의 모양. 봉은 작고 심은 긴 거. 얘가 저 위에서 생겨야 요게 저 위에서 생겨야 요번 시즌에 얼추 마무리일 거예요. 아니면 얘 아니면 아예 갭을 떠서 음봉으로 나와버립니다. 지금 여기 그릴 수가 없어서 제가 못 그리는데 되나? 안 그려지네요. 예. 안 그려져요. 예, 차트가 깨져서 안 그려지는데 저 위에서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나와도 끝나는 겁니다. 요 음봉이에요 이거. 아셨죠? 갭 떠서 확 음봉이 나오면 가려져서 안 보이네요. 이렇게 나와도 끝인데 여기도 아니야. 더 위에 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끝나는 건데 이번 미션이 끝나는 건데 아직은 고점 모양이 정확하게 나왔다고는 안 보여요. 만약에 여기서 얘가 깔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크게 가겠다는 뜻이에요. 어쨌거나 지 돈 번 것만큼은 자본주의의 원칙 아닙니까? 내가 들인 돈보다 더 비싸게 판다. 내가 들인 돈보다 더 싸게 팔면 손해. 내가 들인 돈보다 더 비싸게 팔면 이득. 우리 세력씨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어떻게 보면 개미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포장을 해도 걔네는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건설주 중에서는 히림 120 밑에 꿈은 120 그죠? 상한가 봤고요. 한미글로벌이 얘도 마찬가지로 지하에서 지상까지 올라왔는데 얘는 한번 갈만하지 않나? 원래는 이렇게 발돋움 팔을 요만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오던가 아니면 상이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면서 만약에 상을 못 갔으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침으로 되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봉으로 남아있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20 딱 찍고 내려왔는데 마이너스긴 한데 마이너스라도 얘가 한번 올라갈라 치면 얼마 안 되네요. 6, 7%뿐이 안 되네. 하지 마십시오. 아마 무너질 확률이 클 거예요. 물량 받는 곳이니까 물량 받으려고 한번 올라온 겁니다. 물량을 받아놔야 여기서 내려왔다가 밑에 거 물량도 한번 받고 또 위에 거 물량 한번 더 받고 그러면서 122평선을 찌르고 해야 그 다음번에 이제 요 위에서 버텨줘야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런 데서 한번 요런 데서 리스크가 여기는 크고 여기 좀 적은데 요런 데서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확실하게 120을 올라섰다는 전제 하에 요런 데서 딱 잡으면 리스크는 적은데 많이는 못 먹고 요런 데서는 잡으면은 스윙으로 잡으면 뭐 나가리가 될 확률도 크지만 그냥 스턴버스 이렇게 걸어놓고 한 2% 밑에 걸어놓고 하면 되죠. 매물대가 딱 하필이면 또 거기네. 근데 이제 먹으면 이런 애들은 많이 먹죠.
여기서의 2%가 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복리 개념으로 따지면 스윙이 이제 그 무서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지를 하고 여기서 잡는 놈이 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데서 잡는 놈 사람이 있다. 여기가 여기 차이가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다. 이게 예를 들어 차이가 2% 아이고 한 3% 정도 된다. 그럼 이게 나중에 이렇게 스윙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 그러면 이 앞전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 수익이 뭐 23% 정도 된다. 얘는 저기까지 올라가면 여기 3% 차이 나니까 23%니까 26%가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복리 개념이 따지기 때문에 봉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될수록 이게 그 종가의 개념이 원금으로 되면서 원금 전환되면서 이자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고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면 여기는 23%지만 여기가 26%면 여기가 예를 들어 뭐 올라간 사람이 23% 수익을 냈다. 그럼 얘는 여기서 가면 3% 더해서 26%가 아니라 3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더 넘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여기서 잡은 사람과 요런 데서 잡은 사람 차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차이 난다. 그럼 저 위에서 갔을 때 이게 한 10에서 20% 차이 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막 뭐 심한 경우 막 4, 50% 차이 나고 막 그래요. 그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스윙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흡이 길게. 이런 데서 여긴 좀 그렇고요. 요렇게 지금 제가 차트 봐서는 예비 상승하고 개미 털 때 여기가 찬스긴 하네요. 예비 상승을 하면서 뭔가 사인을 줬으니까요. 개미도 털었고 매집, 횡보, 물량받고 예비 상승, 개미 털기, 그다음에 1차, 2차, 3차 마무리하고 끝날 겁니다. 그럼 또 계속 무너진 겁니다. 한미글로벌이 작전이 정석이네. 그러고 보니까 차트가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나 이게 잘 안 하는데 그러네요. 일단 한미글로벌이 그렇고요. 얘 좀 지켜보시고요. 이 앞전에 이렇게 상승을 크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막 크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왠지 지금 보면 그렇죠. 여기 물량을 왠지 여기서 받아서 여기 물량을 또 여기서 받은 것 같죠. 그럼 왠지 여기 물량을 여기서 두세 번만 받아주면 왠지 한번 슈팅을 해서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요 정도까지는 한번 가볼만 하지 않을까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한번 갈만하겠네요. 여기. 근데 막상 가면 또 여기까지 안 가요. 여기서 좀 더 가지. 여기까지 더 가지. 그래서 왼쪽 봉이 항상 오른쪽 봉보다 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작전을 하면은 물량 받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얘가 얘보다 얘가 좀 더 높아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무너져요. 예. 물량 받고 무너지고 왜 물량을 받냐? 또 해먹어야 되니까. 예. 찌끄레기 이제 그 나돌아댕기는 막 던지는 주식 다 잡아가지고 내려갑니다. 예. 나중에 그거 가지고 자기네가 주식 보유를 많이 하고 있어야 막 휘두를 수가 있으니까. 로버트 중에서는 크라우드 윅스야 뭐야? 예. 하여튼 상을 갖고요. 덩다리가 티라유텍이네요. 티라유텍 어저께 상 갔죠? 어저께는 얘가 대장이었는데 오늘은 크라우드 윅스가 대장이네요. 대장을 바꿨습니다. 링크 제네시스도 얼추 고점의 모양. 근데 이거는 고점의 모양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상한가가 아니면 고점의 모양인데 얘가 상한가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마무리가 됐다고 이 봉 하나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한가를 안 갔다는 전제에 저게 이제 이제 고점이 나오나 보네요.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지.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로 가든 돌아서 가든 나 더 가고 싶어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날 그걸 믿고 만약에 막 들어갔는데 얘가 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이게 한 6개월 정도까지 계속 한 7, 8개월 정도 계속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애들은 쫙 내려오는 거 이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데 이평선에서 높은 데에서 뾰족하게 올라가는 애들은 항상 웬만하면 하지 마라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항상 하는 이유가 자비가 없어요. 이렇게 무너져요. 그나마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된 애들은 좀 자비가 있는데 어디서 뭐 물을 타서 이런 데서 어떻게 나오기라도 할 텐데 이런 애들은 자비가 없어요. 그냥 올라갔다가 그냥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냥 잔인하게 무너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음봉일 때 그럴 때 얘기고, 얘는 뭔가 여기까지 돈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무조건 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포가 세력 애들이 여기서 돈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무조건 이걸 뛰어넘 무조건 바로든 야 바로든 나중이든 뛰어넘을 거야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도 좋은데,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얘네가 그 뭔가 해먹는 타이밍을 3, 4개월 안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저기서 뒤로 올라간 애들이 있어요. 돌아버립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이게 길면 나중에 물량 받고 올라가는 게 이게 짧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죠. 이게 봉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얘가 짧으면 이게 길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봉 이렇게 물량 받고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짧으면 얘가 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긴 경우가 돼버리면 나중에는 빨리 올라가겠지만, 그럼 그 짧을 때 요때 잡아서 요때 먹으면 되는데 굳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마이너스 생활을 막 1년 가까이 2년 가까이 1, 2년 동안 야 1년 2년 가까이 이렇게 마음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증권은 즐거워야 된다고. 물려서 피곤하려고 증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돈을 벌면서도 재미가 있어야지. 그죠? 에너지 중에서는 관계 없고요. 화학주, 근데 얘는, 시에라 유텍은, 컴퓨터가 느려졌네요. 좀 꺼지겠네. 잡소리를 많이, 얘는 확 무너지네요. 얘는 완전 다음 기회인가 보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어, 갭든 음봉 매매식으로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럼 얘 꽤 많이 먹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여기를 약간 지지하는, 여기보다는 약간 위에, 여기를 지지하는 듯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120선에서도 너무 높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고, 또 올라온 것도 부드럽게 올라온 게 아니라 샥 올라오는 애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자비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먹는 데서 먹을 땐 저런 데가 또 커요. 크게 올라가. 막 크게 올라가가 아니라 수익이 많아요. 많이 올라가. 이렇게. 또 세상 일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미들 겁주려고 이렇게 해놓는 건데, 저게 겁을 주는 건지 정말 무너지는 건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식료품 사료 중에서는 관계 없고요. 조림비료 제진농업 중에서는 CBI가 지하실에 있는데, 지하실에 있는 건 볼 필요가 없죠. 계속 한번 120이 깨지니까 어디부터 깨진 거야? 여기 깨졌죠?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120을 깼어요. 돌파해서 지지하는 듯 해도 무너져. 닿아도 무너져. 쌍바닥인데 무너져. 근처도 못 가고 무너져. 그냥 무너져. 심심하니까 무너져. 돌파해서 상승까지 했는데도 무너져. 돌파해도 무너져. 돌파해서 매집처럼 만들었는데도 무너져. 횡보하면서도 계속 무너져. 계속 무너져. 그죠? 계속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 이 120선을 위로 올린다는 게, 이 세력애들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작전 잘못하면 작전 실패한다니까. 근데 얘는 그래도 발돋움 판을 조금 만들어서 오늘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 정도 갖고 어림없어요. 물량 이렇게 두 개 받은 것 같고 확 올라가는 건 어림없습니다. 저 120선을 한 너댓 번 찔러야 돼요. 얘를 한, 뭐 예를 들어서 물량 한번 받고 더 위에서 물량 한번 받고 한번 찌르고 내려오고 한번 찌르고 내려왔다가 뭐 그 다음번에는 또 침으로도 한 두어 번 찌르고 중간중간 껴있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번 딱 올라갔을 때 버티고 해야 얘가 그제서야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서 이제 할만한 거예요. 여기나 여기서 할만한 거예요. 스윙으로 잡을 때 여기서 잡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잡는 거고요. 여기서는 좀 안전한 대신에 여기보다는 수익이 좀 적고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계주 중에서는 스맥이 오늘 꽤 올라갔는데, 이런 거는 애매하니까 시간 다니까 보는 겁니다. 위에 침이 많기 때문에 갭을 떴다고 해도 내일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중에서는 뭐 에이스테크하고 태양금속 어제 상가고 나서 태양금속 우가 상을 갔군요. 어제 그랬죠? 태양금속 우가 상을 갔죠? 제 기억엔 그런데. 철강. 쳐볼까?
아닌가? 어저께가 아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상을 가긴 갔는데 어저께가 아니네요. 무슨 내가 제가 뭘 착각했나 봅니다. 하도 차트를 하루 종일 돌려보니까 기계주 중에서는 스맥, 그다음에 전기차 중에서는 뭐 크게 간 건 없는데 태양금속이랑 에이스테크가 물량만 받았어요. 근데 뭐 얘는 지하실이니까 볼 것도 없고요. 태양금속도 이제 고점의 모양이 대충 나왔는데 차트를 봐서는 조금 더 올라가도 아니 이제 대충 거의 그만해야 될 상황인가 보네요. 조금 더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조금 뾰족해 보이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제 조금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나잖아요. 이제 내려갈 만 하겠죠. 근데 마이너스네요. 내려갈 만 하겠네요. 전기차 중에서는 또 CBI가 아까 봤고요. 지하실. 스맥도 받고. 알겠습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12아이가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우리 핸드폰 씨는 일을 진짜 열심히 하네. 옆에다 두고 했더니 CBI 얘기하니까 CBI 뭐 음성 그 지원이 돼버렸네. 검색이 돼버렸네. 전기차 중에서는 코다코가 컴퓨터가 느려져서 큰일 났네. 지하실에 있고요. 2차 빨리빨리 볼게요. 2차 전지 펨트론이 물량만 받았습니다. 여기 물량 받는 자리입니다. 여기 상승하는 자리. 야, 컴퓨터 꺼지나 보다. 컴퓨터 꺼지나 보다. 아닌가? 클릭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는 자리입니다. 단타 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돌아서 이제 또 한번 가겠죠. 반도체도 하나마이크론 상을 갔고요. JT가 덩달인가 봅니다. 근데 앞에 물량 받고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네요. 원래 물량 받는 자리인데 물량을 받고 다다음 날 바로 상승을 해버렸어요. 예. 원래는 여기가 물량 받는 자리인데 그렇잖아요. 햇빛을 못 받는 자리니까 물량 받는 자리가 맞는데 일부러 페이크성으로 물량을 받고 다다음 날 바로 슈팅을 했습니다. 예. 뭐 나름 곽처럼 잘했네요. 여기도 그죠? 15% 여기 근데 그거 치고는 상승을 많이 안 했네요. 한 30% 가까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했네요. 이런 거는 좀 찜찜하니까 시간 단일가를 한번 봐줘야 돼요. 그리고 미래반도체가 생각보다 또 많이 올라갔고요. 얘는 120선이 조금뿐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인재사 120선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신규주라는 얘기죠. 그죠? 150일 뿐이 안 됐으니까. 반도체 중에서는 양봉만 많이 나오고 넥스트 칩이 또 이게 다야? 얘 신규주인가 봅니다. 얘는 다 가 보이죠? 다 가 보이지 않나요? 다 오늘 상승한 애들은 하나같이 다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그냥 다 깔아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연속으로 가는 애들이 별로 없나 봐요. 엔터미디어도 관계없고요. 메타버스 VR 게임도 관계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NFT 메타버스 중에 이노 시뮬레이션이 좀 같네요. 근데 신규주라 뭐 얘기할 건 없지만 양봉과 침해 뭐 한 요 정도 1차 아주 보수적으로 1차 2차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좀 보수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27%까지 올라갔네요. 대단합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애들. 휴대폰 통신에서는 머큐리가 상을 갔고요. 동다리로 에이스테크 아까 갔고요. 휴대폰 통신에서도 없고 페이지가 두 개니까. 바이오에서는 PCL이 이제 이게 진단 키트죠. 저 때 많이 했죠. 코로나 때 많이 했는데 아직 지하실에 있어요. 아직 뭔가를 꾀하기에는 조금 뭔가 발판이 좀 약합니다. 조금 더 한참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바이오가 노을, 이름 괜찮네요. 노을. 120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올라와서 지지를 한 건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리고 120선이 올라가는 타다가 다시 내려갔죠. 얘네 때문에 다시 내려갔죠. 이 정도의 물건이 여기 있어야 얘네 아마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한참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손대지 마시고요. 바이오 중에서는 그게 다고, 제약주 중에서도 관계없고, 화장품도 관계없고, 비트코인 중에도 관계없고, 핀테크도 에이스테크 요거 하나 갔는데 얘는 뭐 의미 없고요. 하락하는 120. 그래핀 히터리 중에서는 코아시아가 지 혼자 조금 가는 듯 했는데 뭔가 120을 꺾어놓은 것까지는 잘했는데 너무 나대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갔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애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급하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뾰족하게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지도 하고 물량도 받고 횡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지. 그냥 1, 2, 3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대부분 깔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스윙으로 들어갈 때도 굉장히 리스크를 크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런 걸 스윙할 때는 120 여기를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요런 데를 잡는 건데, 요런 데. 야, 왠지 박스를 잡아내 가지고 이 새끼 봐라. 이렇게 해서 여기만 나가리지. 그 이후로 계속 여기를 지지하고 있네. 오히려 박스를 잡아내는 게 빠릅니다. 여기하고 왜 안 거죠? 여기하고 여기. 이거 거꾸로다. 아닌데. 그래서 거기를 잡아내서 거기서부터 스윙을 여기서부터 잡아서 해먹는 게 여기는 아니겠지만 요 정도에서 잡아서 로스를 여기다 걸고 여기서 스윙을 해서 여기까지 먹는 걸로. 그럼 전형적인 저거죠. 먹을 거는 많고 잃을 거는 요만큼. 그죠? 요런 데 스윙을 할 만하죠. 근데 단타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단타도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내려올 거예요. 시간 날까 아마 마이너스일 겁니다. 예, 그죠? 마이너스죠. 내려오면은 어이씨, 그럼 또 끝난 줄 알았네. 컴퓨터가 느려져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예. 요런 데서 잡아서 분할 매수 해가지고 분할 매수 해서 로스선 여기다 딱 잡아놓고요. 여기 깨면 난 무조건 버린다. 그리고 들고 갈 때는 최소한 여기 1차, 2차 침해 절반까지 보수적으로. 원래 여기까지 봐도 되는데 나는 보수적으로 본다 해서 여기까지 보고 여기서 3분의 2 정도 버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여기서 이제 버리면 되죠. 만약에 올라가는 듯 하다가 1차까지만 가고 2차를 못 가고 내려온다. 그럼 나머지 것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스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일부러 스윙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스윙을 할 때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미리 교육시켜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버릇처럼 얘기했잖아요. 돈 다 잃어서 나중에 좋은 세상 왔을 때 교육주 별거 없습니다. 미세먼지 별거 없고요. 중국주 별거 없고 일자리 별거 없고 철도주 우린 PTS가 물량을 크게 받고 내려가는데 어차피 지하실이고요. 항공주도 별거 없습니다. 그 스윙을 정말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저번 하락세에 그냥 돈 다 날렸어요. 이럴까봐. 그래서 제가 저 시드도 줄여라. 제가 시드를 왜 줄여서 하시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본적으로 보면 요즘같이 장이 비리비리할 때는 원래 그렇게 시드를 줄여서 하는 것도 맞지만 정작 좋은 세상 왔는데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증권을 못한다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제할 때인데 안 해야 될 때는 막 과감하게 막 들어가서 하고 해야 될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또 그렇더라고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시드를 줄여서 예수금을 계속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셔라. 창고에 곳간에 쌀이 있어야 배팅도 한번 해보고 하는 거지.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난 로또 당첨되면 로또 그 돈으로 한번 배팅 해봐야지. 언제 될 줄 알고 870만 분의 1이라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드 같은 거 관리 잘 하셔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3, 4개월? 3, 4개월 되면 좀 빨리 보면 3, 4개월, 좀 늦게 보면 한 6개월? 그러니까 내년이면 좋은 세상 옵니다. 지수가 이렇게 횡보를 하는 때가 와요. 지수가 이렇게 횡보를 하는 때가 오면 지금 올라갈랑 말랑 하는 데에서 이제 뚝 떨어져서 횡보하는 때가 와요. 물론 거기서 한 단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지금이 좀 어려운 때고 그때는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예수금 관리 잘 하셔서 지금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취미로 하시든 전업으로 하시든 뭘 어떻게 하시든 빚을 내서 달러 빚으로 뭘 하시든 간에 일단 이자 같은 거 세게 내셔야 되는 그 번거로움은 제가 알겠으나 그래도 너무 과하게 욕심내지 말고 이 증권은 욕심내다 보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도박이 다 그래요. 아는 데까지만 먹는 겁니다. 아비가 상대방 너무 얕보다가 맨날 그 주인공한테 당하잖아요. 1, 2, 3 다 마찬가지잖아. 고니한테도 그랬고 원래 작두라고 그지만 제 짝귀 아들한테도 당하고 누구한테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짝귀 아들은 3구나. 2가 고니 조카죠. 탑이 연기했던. 여하튼 간에 욕심내지 말고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즐기면서 그렇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상 좀 있으면 옵니다. 오늘 금요일까지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9월 한 달 파이팅하게 매매하기 위해서 주말 푹 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